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재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전동릴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는 4S6P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약 20A 정도 되는 용량이 좀 빵빵한 전동릴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대전류 단자를 달아줬어요. 우리가 이제 전동릴 배터리를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대전류 단자 같은 경우는 스위치 없이 그냥 항상 전류가 흐르는 그런 단자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압계를 달아줬어요. 근데 이 전압계에는 USB 단자가 두 개가 보너스로 붙어 있는 그런 전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갔을 때 핸드폰을 가끔 충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SB 충전 단자가 있는 전압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옆면으로는 스위치하고 디머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시가 포트도 가끔 사용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뭔가를 충전을 한다거나 시가 단자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구동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포트도 하나 넣어 줬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디머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자, 이 디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토출구가 있는데 이 토출구에 이렇게 호스를 끼워서 디머 스위치를 돌리면 속도 조절이 되는 기포기, 우리가 이제 낚시를 가면 전동릴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가끔 살려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도 조절이 되는 디머를 넣어서 기포기 기능까지 한번 추가로 넣어줘 봤습니다. 예전부터 전동릴 배터리를 만들면서 기포기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빡빡하지만 이 케이스 안에 그 녀석을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정말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이 이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충전 단자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로 충전하기 때문에 이 대전류 단자를 집게로 연결을 해서 충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충전 단자는 따로 달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동릴 배터리 겸 기포기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우리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이 3D 출력물로 만든 지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잡아주고 스폿을 연결을 할 때 배터리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3D 출력물 지그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첨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라이브에 항상 실시간으로 추첨하는 거 아시죠? 그때 추첨을 할 테니까요. 지그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들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4S6P로 들어갈 거고요. 배터리 개수 같은 경우는 총 24개가 들어갈 겁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를 이제 스폿을 쳐서 4셀 4S6P 배열로 먼저 스폿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의 배열 같은 경우는 플러스 6개, 마이너스 6개, 플러스 6개, 마이너스 6개, 이렇게 4S 배열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그재그로 놓으면 되고요. 1S6P를 4개의 직렬로 연결을 하니까 4S6P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스폿을 1S6P로 6개씩 먼저 각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하나의 셀들을 직렬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사용되는 이 3D 출력물로 만들어진 지그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S6P로 먼저 스폿 연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같은 경우는 전동릴에 들어가니까 0.3T로 연결을 할 거고요. 10mm짜리로 연결을 할 겁니다. 제가 니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거밖에 없어 가지고 이 두꺼운 녀석으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6개씩 먼저 하나씩 다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한쪽 면은 1S6P로 연결을 해줬으니까 뒤집어서 똑같이 1S6P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양쪽 모두 1S6P로 연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직렬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저도 항상 실수를 하니까 적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항상 제가 하는 방식대로 가장 기준점이 되는 이쪽 앞쪽에 있는 플러스 단자 하나를 B 플러스로 정해줬습니다. 자, B 플러스로 이렇게 정해주면 오늘 같은 경우는 4셀이니까 이 부분이 B4가 되는 겁니다. B 플러스는 B4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B 플러스, 이 플러스 단자 밑으로 오는 마이너스 단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대로 뒤집어서
맨 앞쪽에 있는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쪽은 B 플러스인 B4에서 내려왔으니까 B3이 될 겁니다. B3, 이쪽도 B3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면, 자 그러면 B3 또 플러스 단자 밑으로 내려오는 마이너스 단자, 이 두 번째 줄이죠. 자, 또 뒤집어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B3에서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B2. 자 그러면 또 B2 이 플러스 단자 밑에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 아이고 빠져버렸다.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이쪽하고 또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B2에서 내려왔으니까 B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B1 플러스 네 번째 줄에 있는, 자 이렇게 돌려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여기는 마이너스 단자가 혼자 있으니까 B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B0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단자들을 이름을 다 정해줬어요. 그러면 방금 표시한 대로 이렇게 B3, B2, B1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연결을 해주면 배터리 작업이 끝나요. 그러면 B4에서 내려온 B3부터 연결을 할게요. 돌려서 B 플러스에서 내려온 첫 번째 줄에 있는 B3 이 두 개의 단자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3는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B3라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돌려서 두 번째 줄에 있는 B3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 B2죠. 이쪽도 똑같이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B3에서 내려온 B2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B2에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하면 이쪽이 이제 B1이겠죠. 자 이렇게 B1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리면 이제 아까 마이너스 단자는 연결을 해놨으니까 이쪽이 B-니까 배터리 팩 연결이 끝났어요. 4S6P 배열의 지금 배터리 팩은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팩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쪽을 좀 테이핑을 하고 나서 BMS를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턴으로 일단은 배터리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줬고요. 혹시 외부에서 찍힐지도 모르니까 필라멘트 테이프로 한 번 더 감싸 줄게요. 자 BMS 같은 경우는 4S 40A BMS를 연결을 할 거고요. BMS는 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MS 아래쪽으로 갈 부분은 BMS가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연판을 덧대 주세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 절연판 같은 경우는 저는 킥보드 배터리 분해할 때 그 배터리를 보호하던 절연판을 좀 놔둔 겁니다. 먼저 놔준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렇게 BMS를 놓을게요. 그리고 임시로 일단은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줄게요. 가장 먼저 이 회로에 각 단자들의 납을 먼저 묻혀줄게요. 자 먼저 이렇게 회로에 납을 붙여줬고 0V부터 시작을 해서 B1, B2, B3, B4 이 순서대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0V B-죠. 자 B-는 아까 우리가 이쪽이 있네요. 이쪽에 연결해 놓은 부분 이쪽 단자에 납땜을 해서 전선으로 0V와 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회로 0V에 연결을 하고 B- 쪽에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니까 전선을 이쪽으로 해서 자 이렇게 0V는 B-에 연결을 해줬고요. 다음은 여기서 회로에 4.2V 4.2V는 B1이거든요. 자 B1 같은 경우는 이쪽에 B1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회로의 4.2V는 B1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 있는 8.4V. 8.4V 같은 경우는 B2죠. B2는 이쪽 가운데 있네요. B2를 8.4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8.4V는 B2에 연결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12.6V. 12.6V 같은 경우는 B3죠. 자, B3는 이쪽이네요. 자, 12.6V는 B3에 연결을 해줬고요. 다음은 마지막 남은 16.8V. 하나 남았죠? B 플러스죠. 자, 이렇게 0V부터 16.8V, B-부터 B 플러스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 전압, 출력 전압이 잘 나오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전압이죠. 0V, 16.8V, 16.53V가 나오네요. 그러면 출력 전압 P-, P+. 자, 16.53V 똑같이 나오죠. 간혹가다 이 전압이 배터리 전압과 출력 전압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스펫이 손상된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4.2V하고 12.6V, B1하고 B3하고 이렇게 서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압이 다르게 나오면 B1, B3를 먼저 바꿔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똑같이 전압이 틀리게 나오면 회로 이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어요. 자, 이 배터리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을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좀 높은 출력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밸런스 충전도 간혹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밸런스 케이블까지 연결을 해준 다음에 출력 전선을 뽑고 배터리팩 작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회로 단자에 하나씩 덧붙여 줄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밸런스 케이블 이렇게 튀어나온 단자를 손바닥에 놓고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이 B 플러스입니다. 빨간 선. 빨간 선이라고 무조건 B 플러스가 아니라요. 튀어나온 단자를 위로 봤을 때 첫 번째가 B 플러스입니다. 색깔로 구별하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B 플러스는 16.8에 자, 다음은 두 번째 선. 두 번째 선은 B4에서 내려오니까 B3이 되겠죠. B3은 아까 12.6V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B2죠. B2는 8.4V. 다음은 네 번째 4.2V B1이죠. 4.2V. 자, 마지막 남은 다섯 번째는 B- 0V입니다.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까지 연결을 완료를 했는데 밸런스가 잘 맞는지 잘 연결이 됐는지 한번 꽂아 볼게요. 체크기죠. 밸런스 체크기. 자, 밸런스 체크기에 꽂아 보면 자, 4.12, 4.12, 4.12, 4.11 밸런스 아주 좋죠.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은 잘 연결이 됐습니다. 배터리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 팩은 출력선을 하나를 뽑아주고 절연을 좀 해서 배터리 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S6P 배터리 팩은 완료를 했으니까요. 이제 이 케이스에 이렇게 배터리를 넣고 이 안쪽에 우리가 대전류 단자라든지 또는 전압계를 하나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기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포기도 하나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상판 작업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에 이 전압계를 넣어 줄 거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대전류 단자를 넣어 줄 겁니다. 우리가 전동리를 사용할 때 집게로 찝을 수 있도록 해 줄 거고요.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핸드폰 충전도 가능한 녀석이라서 뭐 예전에 사용하던 전압계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쪽에 한번 넣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미리 다 정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씩 연결을 하면서 공간을 살펴보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압계와 대전류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전압계 같은 경우는 딱 맞게 들어갔네요.
구멍 뚫기가 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앙 사이즈가 딱 맞아서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양옆으로 이 대전류 단자를 이런 식으로 한번 달아줘 볼게요. 자, 이렇게 대전류 단자까지 타공을 마쳤습니다. 전압계와 대전류 단자를 이렇게 타공을 했는데, 이제 배터리를 넣고 이쪽에 대전류 단자 쪽에 배터리 출력 전압만 연결을 하면, 전압계와 같이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동률 배터리로 사용할 목적으로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쪽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기포기를 넣어 줄 거고요. 공간이 나온다면 이쪽으로 C가잭도 하나 넣어 줄게요. 그러면 거의 뭐 파워뱅크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C가 포트도 끼워줘 봤습니다. 과연 아래쪽으로, 기포기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정말 타이트하는데. 근데 C가 포트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배터리가 살짝 걸리니까 C가 포트 이 단자를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C가 포트는 이렇게 잘라주고 접어서 대략적으로 들어가게 해줬고요. 이제 여기에 기포기를 아래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이쪽으로 기포기 그 공기가 나올 토출구를 만들어 주고요. 이쪽으로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기포기가 토출될 수 있는 토출구 공기구멍도 달아줬고요. 이제 스위치, 기포기를 작동시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옆면으로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옆쪽으로 스위치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좀 작은 녀석을 넣으려고 했는데 C가 단자를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높은 전류값을 갖고 있는 스위치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스위치로는 C가 단자를 작동을 시킬 거고, 스위치를 켰을 때 기포기가 항상 작동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기포기를 또 작동할 수 있는 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디머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오늘 정말 빡빡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옆쪽으로 디머 스위치도 고정을 하나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단자 연결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배선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배선 연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터리를 이렇게 가운데 넣을 거고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 이 출력선 같은 경우는 이 대전류 단자의 직결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압계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작동을 안 해도 이 대전류 단자는 항상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리고 전압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위치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같이 나온 선을 하나를 이제 스위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거쳐서 우리가 C가 단자 같은 경우는 12V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팩이 16.8V에서 12V로 내려줄 수 있는 이 5A 강화 배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좀 더 높은 걸 사용하면 좋은데, C가 단자 같은 경우는 주 사용 목적이 전기장판이나 이렇게 100W, 10A 이상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C가 단자로 충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충전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5A를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5A를 거쳐서 12V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기포기도 마찬가지로 12V 기포기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하면 되긴 한데, 이 기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 우리가 C가 단자를 사용하려고 해도 기포기가 계속 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2V 전압을 디머 입력 측에 넣어서 출력 측에 이 기포기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키더라도 이 디머를 키지 않으면 기포기는 작동을 안 하고, 또 기포기 속도도 이렇게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별도의 또 디머를 장착을 했습니다. 오늘 좀 복잡하긴 하죠.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연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쪽 메인 단자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선을 스위치를 거쳐서 강화 배로를 거쳐서 C가 단자와 기포기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터리의 메인 출력선을 이 전압계의 선을 하나를 넣고 또 다른 선 하나를 이렇게 같이 3개를 한 번에 링 단자로 연결을 해 버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는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 선 하나는 이제 이쪽 우리가 강화배로나 디머로 갈 선 출력선을 하나 따로 놔두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도 똑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대전류 단자와 전압계는 연결을 했고 또 다른 선을 하나를 뺐으니까 이 선으로 이제 스위치를 거쳐서 C가 단자와 디머하고 기포기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3핀 스위치인데 이 작은 단자 있잖아요. 작은 단자는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거쳐만 갈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선을 이 두 개의 접점이 되는 핀에 C라고 적힌 부분이 아닌 그 반대쪽에 연결을 해서 C에서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플러스 선을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는 이 아래쪽 단자로 들어와서 C 부분으로 나가는 선을 뽑아줄 거고, 이 작은 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들어와서 또 다른 강화배로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두 개를 마이너스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 플러스 단자를 C가 가려져 버렸네. 어느 쪽이 출력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 단자를 댔을 때 바로 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이쪽에 한번 대볼게요. 자, 불 안 들어오죠? 이쪽에 대볼게요. 자, 이쪽이 되면 불이 들어와 버리죠.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들어오죠. 그러면 이쪽에 연결을 했을 때는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선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쪽에 대해서 됐을 때 불이 안 들어오는 쪽, 스위치를 켰을 때만 들어오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일단 스위치 입력 측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켰을 때는 스위치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이 반대쪽에 연결을 해서 이제 강화배로 쪽,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스위치에서 나온 플러스 마이너스가 강화배로를 통해서 C가 잭과 이 디머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넣어주고 스위치는 조립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 작업은 끝났어요. 방금 전에 나왔던 출력선, 그래서 먼저 강화배로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한 다음에 아웃 쪽에서 나오는 전선을 C가 단자와 그리고 이 디머의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로의 인 플러스 마이너스 강화배로에 연결을 했으니까 이 출력에서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C가 단자나 기포기를 돌리기 위해서 12V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테스터기로 재보면서 여기에 저항을 돌려서 13V로 맞춰주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자, 강화배로가 들어오면서 지금 전압은 5V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5V로 올려줄게요. 자, 대략적으로 그냥 12.87 이 정도로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회로의 출력 전압은 12.8 정도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선을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는 C가 포트로 하나는 디머 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선을 두 개씩 연결을 했으니까 이 선을 하나씩은 이 C가 포트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얇은 선 같은 경우는 디머 쪽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이 강화배로의 출력 두꺼운 선은 C가 포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같이 연결해 놓은 이 또 다른 선 같은 경우는 이 디머에 파워 플러스 마이너스,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디머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디머에 여기에 보면 모터 플러스 모터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이제 이 모터 플러스 모터 마이너스를 기포기에다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포기는 여기 있는데 기포기는 먼저 호수랑 연결을 다 한 다음에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 기포기에 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연결을 해주고 기포기도 이제 하나씩 호수부터 해서 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기포기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토출구가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고무 호스를 껴서 중간에 연결을 해 줄게요. 자, 호스는 토출구 쪽으로 연결을 했고 이제 기포기
기포기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포기 모터를 디머에 넣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연결은 다 끝났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볼게요. 먼저 메인 스위치를 켜면 C가잭과 기포기 모터 디머가 작동을 할 거예요. 메인 출력 전압계는 작동을 하죠. 16.5V 100%로 표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스위치를 이제 켜보면 이제 C가 포트가 작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디머를 키면 이제 기포기가 작동을 하겠죠. 자, 기포기 작동하죠. 속도 조절도 되고 최고로 돌렸을 때는 자, 이쪽으로 기포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정을 시키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도 살짝 글루건을 붙여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줄게요. 오늘 정말 복잡하네요, 그죠? 잘 닫아지나 볼게요. 어디가 걸리냐? 강화배로인가? 자, 이렇게 모든 연결을 마쳤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오늘 작업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완성을 했고요. 이쪽 단자들은 절연 작업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닫아지고요. 자, 지금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이쪽으로는 전동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C가 포트,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C가 포트를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5A 미만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호스를 연결을 해서 여기 있는 디머를 돌리면 이렇게 약한 기포기부터 이렇게 최고로 강한 기포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가능한 기포기 어떤가요? 오늘 좀 이것저것 많이 넣느라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용도로 우리가 낚시를 갔을 때 전동릴도 사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C가 포트도 간단히 사용하고 또 이렇게 기포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게 넣어서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좀 뿌듯하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